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기분이 좀 네. 좋으시네요. 뭐 그냥 항상 좀 화가 나 있잖아요. 이 시간에. 늘 화가 아직도 화난 일은 많습니다. 약간 컨셉인데 화난 일이.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네. 어떤 이슈가 가장 저는 뭐 교수님을 하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네. 미스 가락? 갑자기 아니, 모른 척 아니 놀랐어요. 미스 가락이 네. 말이 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들으셨어 안 들으셨어요? 들었죠. 미스 가락이라뇨? 뭐 하는 짓이야 진짜? 그러니까 평소에 그 말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국회의원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미스 가락이라니 뭐 현직 국회의원인데요. 얼굴과 뭐 얼굴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말들 하면 사실은 네. 큰일 날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분도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이나 아니면 나이나 또 이준석은 또 나이 갖고 뭐라 그랬더라고. 네. 김문수 후보한테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나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아니 국회의원한테 미스 가락이 뭡니까 대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거기 앉아가지고 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계속 얘기해. 짧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들으셨죠? 네. 뭐 미스 가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오게 하라 그러고 뭐 데리고 다닌다는 말은 안 했지만 같이 다니면 자기는 안 보고 뭐 배현진 옷만 본다는 둥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대선 때는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조심해야 그리고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대통령 후보까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평소에 이분이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뭐랄까 생각 마인드 그게 어떤 건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춘향전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뭘 따먹기는 뭘 따먹어요. 과일이에요? 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그런 얘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말실수를 많이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어디도 그런 얘기 나왔으면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뭐죠? 김건희 김건희 왜요? 왜 출석 안 하는 거야? 오늘 출석하라 그랬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공천 개입 관련해서 뭐 목소리도 나오고 녹취도 나왔잖아. 네. 근데 무슨 뭐 또 핑계가 너무 웃겨요. 이유가 이게 뭐 대선 과정에서 잘못된 보도로 뭐 이어질까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자기가 출마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 관련된 거니까 이게 대선에 부정 영향을 미친데 이거는 그 후보도 아니고 네. 본인이 잘못된 부분에서 수사하는 것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번 선거와 관련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번 선거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공천계에 관련된 거 그렇죠.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사를 해야지. 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직도 안 나오면 뭐 네. 체포영장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지 또 의문이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몸이 아프다 그러고. 아니 근데 지난번에 관저에서 나올 때 차 타 있는 모습만 보면 뭐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상당히 안 좋아 보이질 않아요. 안 아파 보이던데요. 핑계 아니에요? 핑계? 예. 얼굴 좋던데. 김건모의 핑계냐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넌 핑계를 대고 있지.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자, 국민의힘 더 좀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이 정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는데 정말 대선 후보 확정되는 그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네. 이게 새벽에 한덕수 시켰다가 전당원 그 투표에서 부결돼서 나오니까 다시 결국은 김문수로 김문수가 가고. 됐는데 예.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교수님. 이건 진짜 독재주의 시대라 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네. 뭐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네. 절차상으로 보면 3억이나 되는 돈을 내면서 3번의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지. 그걸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갑자기 밤중에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려. 밤도 아니에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밤에 자니까 밤이라고 아니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고 저분들도 그, 있는데. 네. 그 새벽은 예상 못해. 3시 뭐 2시 이러면 야, 한 10시면 11시면 어떻게 알았겠죠. 새벽은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에 후보를 그리고 자격을 박탈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민주적 방법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사람이 후보 자격을 갑자기 박탈을 해버리고 네. 그리고 나서는 3시부터 4시까지인가? 네. 3시부터 1 4시 시간 사이에 동안. 1시간 동안 그것도 온라인도 아니야. 네. 실제 현장으로 가야 돼. 본관 300m더라고. 네. 국회의사당 본관 300m로 제출하래. 서류가 32가지래요. 네. 32가지를 언제 그렇게 하루 만에 하루가 아니지 1시간 만에 준비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제출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덕수 혼자야. 그러니까 후보 등록한 사람 한 명, 한덕수. 이랬어요. 딱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투표했잖아요. ARS 투표해가지고 부결됐어. 그랬더니 한덕수를 밀어내고 갑자기 김문수를 해. 네. 그럼 법적으로 물어볼게요. 자, 김문수는 어쨌든 자기들이 만든 선관위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했잖아요. 근데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박탈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네, 다 이상해요. 이미 박탈을 시켰다니까. 네, 이상해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또 부결되니까 바로 후보래. 이게 무슨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문제가 생각해요. 될 수가 있는데 예. 뭐 원천적으로 김문수를 박탈시킨 자체가 좀 문제라서 그러니까요.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자 언론들의 보도 양상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저는 됐습니까? 언론들은 그러니까 네. 고쳐 쓸 수가 없어요. 동아일보 보세요. 초유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당원들이 막았다. 요 것만 보면 뭔 내용이에요? 잘 된 일이다. 당원들이 열심히 막아줘서 잘 됐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제목이. 그다음에 중앙일보 새벽 기습 후보 교체 뒤 당심 돌변했다. 분란 남긴 국힘 23시간. 이건 약간 이제 뭐 그렇죠. 비판적으로 썼죠. 예. 조선일보 대선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빼버렸네. 다 그냥. 빼버렸어요. 반대로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초유의 후보 교체 소동, 정당 민주주의 퇴행시킨 막장극.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요. 또 경향신문 당심에 거부당한 비민주 국민의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한 줄을 딱 보고 그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목이라는 게 기사 내용을 전체를 읽지 않고도 아 무슨 내용이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게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이 두 개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이해가 딱 돼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나머지 세 느꼈던 개. 그대로인데 근데 조중동 조선일보는 강간이 대선 돼.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래. 선거하지 뭐 하는 그래. 짓이요? 선거해. 뭐 안 합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런 걸 기사라고 씁니까 진짜? 제목 제목으로? 다는 게 중요한데 네. 어쨌든 그 언론사의 방향을 볼 수 있는 어떤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게 곧바로 조선 중앙 동아 12일자 일면 하단에 김문수 후보 광고가 다 올랐네요. 네, 올라왔어요. 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게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에 대해서 비판할 네. 때 이런 게 있어요. 광고를 하면서 그 광고비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문사의 수입원이 되는 거잖아. 그렇다 보면 광고주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언론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그렇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광고주 뭐 거대 광고 삼성도 기업도 마찬가지. 삼성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네. 광고하고 자기 회사의 부정적 기사를 좀 줄여주거나 크기를 적게 만들거나 아니면 배치를 일면이 아니라 저 뒤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국민의힘이 이렇게 옹호적으로 기사를 써주니까 이런 제목만 봐도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나 이 광고와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직접적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없지만 그날 광고가 지면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사 내용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을 빼려고 하고 조금 뭐라 그러죠? 무게감을 낮추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광고와 기사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광고도 광고지만 뭐 지금 보수 국민의힘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분들 예.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죠? 느낌상.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힘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비판적 내용보다는 옹호하려는 내용들이 많았고 네.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되면 문제의 본질을 약간 비껴가서 기사를 맞아요, 써요. 맞아요. 오늘도 아까 조선일보 대선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은 이거 말이 모르나? 안 그거 되잖아. 모르나 누가?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쓰는 것은 그날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죠. 자, KBS도 좀 문제입니다. 예. KBS도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에 이 부실한 보도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비판적 분석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국민의힘 내에 우려만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보도가 됐네요. 그러니까 5월 11일 날 예. 지상파 3사만 비교해 볼게요. KBS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도를 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KBS 네. 이렇게 보도했어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한덕수 승복하고 돕겠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뭐. 그 전날에 있었던 그러니까 새벽에 있었던 일들은 다 아예 뺐네요. 없는 거야. 다 뺐네요. 예. 그리고 MBC는 이렇게 썼어요. 한밤중 기습 의결 또 순식간에 없던 일 김문수 화합해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다 잠겨 있는 그렇죠. 이거 담겨 있는 내용. SBS 또 웃겨. SBS도 왜 이러니? 우여곡절 끝 대진표 확정. 우여곡절로 했네. 우여곡절. 그리고 오늘부터 원팀 김문수 큰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언론사나 이 방송국에서 어떤 지향점이 좀 드러나는 제목이나 보도다. 그렇게 보여준다는 근데 비판하고 거예요. 비판해줘야죠. 당연히 비판. 잘한 겁니까? 물어보고 아니, 싶어요. 언론의 원래 역할이 비판과 견제예요. 그게 언론의 사명이에요. 네. 그 사명을 내팽개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KBS 내부에서도 이거 네. 비판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구성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KBS 노조, 네. 그러니까 언론 노조 KBS 지부죠. KBS 지부는 대선 보도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모니터링 제목이 네. 국민의힘 단일화의 진심인 KBS. KBS가 얼마나 국민의힘에 옹호적이냐 이걸 비판적으로 본 그런 그렇죠. 모니터링 내용인데 이 내용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KBS는 국민의힘이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사실상 최종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같은 날 MBC, SBS와 달리 KBS 보도에서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내용에 대한 보도는 안 하고 그냥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상황이니까 보도가 돼야 되는 이건 쏙 빼고 최종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을 비껴간 보도잖아요.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이 많고 또 이런 식이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논란과 관련해서 맥락 없는 중계식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타사와 비교해서 대선 관련 보도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관찰자처럼 왠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중립인 것처럼 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중계식 보도잖아요. 그렇죠.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원래 정신을 잘 안 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최준봉 교수님 KBS 책을 나가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잘렸다니까요.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국민의 방송인데? 국민의 방송은 무슨 그래요. 예. 어처구니가 그 없습니다. 엄청 나가셨는데 이제는 예전에도 아예 못 나왔죠. 나가시고 계시네요. 사사건건 이런데 네. 이제 제가 고정이었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잘렸죠. 그거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만 듣기 싫어도 최진봉 교수님 얘기도 좀 들어볼 당연하죠. 만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네. 이게 뭐라 그러죠? 황당한 건 뭐냐면 진보 보수라고 앉혀놓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그냥 성향상 분석을 해보면 제가 또 같이 하니까 알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지 뭐 패널로 나온 분들이. 근데 보면 KBS는 YTN, 연합뉴스 이런 세 군데 방송사는 이 진보 진영에 앉은 분들을 네. 그 이재명 후보를 좀 싫어하는 분들을 많이 어떻게 앉히시더라고. 잘 찾아내네요, 보면.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정의당 예. 출신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완전 민주당 아니고 민주당 아니고 이렇게 완전 말하면 좀 민주당. 그렇지만 예, 예. 옛날 민주당이거나 예, 지금은 그렇죠. 정반대 입장에 아니 뭐 있는 사람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좀 가까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부르거나 뭐 이런 분들을 주로 출연을 시켜요. 그 논평이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논평이 제대로 안 되죠. 그 왜냐하면 일부러 노리는 거네 그것도. 반대편, 그러니까 예. 보수 진영에 앉은 분들은 윤석열, 친윤 쪽에 앉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막 이제 정보 옹호를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김문수 후보 옹호하고, 근데 이쪽에서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보수. 근데 미국도 그래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요. 폭스뉴스 있잖아요. 예. 폭스뉴스는 보수 매체잖아요. 진보라고 앉혀놓나. 근데 진보라고 앉혀놓는데 진보가 아니야. 진보가 아니야? 예, 무늬만 진보야. 무늬만 진보야? 예. 그러니까 같은 편이야. 그냥 같이 욕을 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같이 막 비판을 해. 예. 이게 무슨 공평한 거예요? 공정한 겁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KBS나 거지. YTN 같은 거 보면 좀 그런 느낌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패널을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패널을 잘 보세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네. 예전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보면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멀리 있는 사람들, 이재명 후보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그러면 불러요. 최진봉 교수님은 YTN도 못 나간다 못 그죠? 나가죠. 연합도 딱 못 나오네. 나가. 딱 나오네 그게.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야 지금 뭐 방송국 이런 보도 태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자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심이 사과 아니에요. 진심 사과 사과라고 아니다. 하는 건 예. 누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예. 일단 국민에게란 말은 했어. 근데 국민께 죄송한데 두루뭉실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 아니 박지훈 변호사도 예. 이제 재수 씨하고 이렇게 집에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거의 안 싸웁니다. 예. 무슨? 전 거의 안 싸워요. 어쨌든 싸운다고 쳐. 제가 다 용서를 빕니다. 예.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 뭘 이제 갑자기 사과하라 그러잖아요. 네. 뭔지 몰라. 그냥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알겠습니다 사과하고 끝나지만 네. 뭐를 사과해야 되지? 몰라?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걸로 혼납니다. 뭘 잘못했어? 뭘 잘 뭘 모르고 또 잘못했어? 혼납니다.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구체적으로 맞아요. 무엇을?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네.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경제 망가뜨리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고 국민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조성했고 반민주적 행동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또 그 당시에 또 국무위원이었잖아. 네. 말리지 못한 거 이거 사과해야지. 사과해야지. 이거 두루뭉실하게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대. 아하. 이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더 나아가서 출당 탈당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에 그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탈당하는 거 말고는 뭐 네. 자기가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 당연히 논란이 되죠. 그러니까 탈당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면 윤석열의 징계 차원에서 탈당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에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그랬으면 당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탈당을 해라. 왜냐하면 본인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럼 탈당을 시켜야지. 본인이 알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안 나갈 때까지 계속 놔둘 거예요? 아. 그러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없는 거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성 입장 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옹호했잖아요. 예. 근데 뭐 뭘 사과하는 게 사과라고 하면 추후에 어떤 행동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비상계엄에 잘못된 거니까 국민을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사과합니다 했으면 그 다음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나와야죠. 그게 탈당이에요. 맞아요. 근데 탈당을 안 시키고 있잖아. 자기도 뭐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러면서 거리두기를 해요. 이러면 김문수 씨의 이 사과가 진정으로 느껴지겠냐고요. 자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어떤 양상으로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 볼게요. 중앙일보 계엄 첫 사과한 김문수 네. 고통 겪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 이게 사과입니까 제대로 된? 아니 이렇게 해서 사과를 잘한 것처럼 써놨어요 지금. 이것도 문제고. 중앙일보, 예, 세계일보 예. 김문수 계엄으로 고통 겪는 국민들께 죄송 공식 사과. 이것만 떡 빼놔가지고. 아하. 근데 이 사과에 대한 문제점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겨레 그렇죠. 볼게요. 김문수 계엄 사과, 윤석열 출당이 세실 출발점 내야 된다. 이건 이제 출당도 사과와 연계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그런 되고 있다 의미죠. 비판. 예. 경향신문 친윤 반탄 정당이 국민이 놀랄 변화 만들 수 있겠나? 제목에 다 담겨 있네요. 그렇죠. 그런 지향점이. 네, 그러니까 사과했다고 하는 사실만 전달한 게 예. 아니고 이 사과가 진전성이 제대로 된 있느냐. 사과냐, 그렇지, 아니냐. 그걸 짚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짚고 있잖아요 지금. 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들은 뭐라 보는지 그 뭐 그렇게 보고 속이려고 하는 건지 그 지향점이 딱 보이는데 네. 자, 이 윤석열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목요일에 거치 관련 말씀을 드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까지 언론 왜냐하면 이제 목요일 네. 얘기한 건 뭐냐면 목요일에 정식으로 취임하죠? 취임하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네. 전국위원회가 목요일날 열리기 때문에 부결되진 않겠죠 이건처럼.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김문수, 그대로 한덕수 때처럼 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목요일 전까지 예. 발언들을 보면 뭐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와는 조금 결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냥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완전히 비대위원장이 된 게 아니고 지명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 그 얘기 세게 하면. 예. 그래서 저는 김용태 의원이 뭐 출당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작전일 수도 있어요. 굿캅, 배드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역할 예. 분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는 계속 이렇게 가고 왜냐하면 김문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왜냐하면 이걸 만약 출당시킨다고 그래 보세요. 극우 세력들이 밀어주겠어요? 정광훈 세력들이 밀어주겠냐고요. 그 정도의 게 있잖아요. 그 그 남아 사람들이 그걸 잡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서 또 사과를 한 이유는 아하. 적당히 출당은 안 시키면서 예. 이쪽도 중도층이나 중도층 잡아야 이쪽도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역할을 분담하면 김문수는 모른 척하고 그냥 뭐 모르쇠로 가고 김용태가 여기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지. 출당은 네. 안 시키고 예.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저는. 사람이 그 역할을 분담하는 건데 조선일보도 지금 윤석열 차단 또 단절 관련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저는 됩니까? 아까도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조선일보도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바라. 김문수 후보가 이게 물론 이걸 가능성이 뭐 낮긴 하지만 네. 이기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수 정부가 들어와야 이익이 있잖아요. 본인들한테 네. 정부 광고나 이런 점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수 정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보수 정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과 전원하지 않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냥 종화사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기 이익이라고 100번 자기 이익이에요. 국민의힘을 위한 것도 아니야. 김문수를 위한 것도 아니야. 자기 이익.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그렇게 하고 한다는 있다. 거네요. 네. 네. 조선일보 네. 자신의 이익이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딱 20일 남았습니다. 자, 요번에 선방위가 있는데 선방위가
중단이 돼서 21대 선방이 그렇습니다. 그게 선방이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방심위원장이 없어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류일임 씨 아닌가요? 유일임 씨가 이제 사직서 내고 그만뒀죠? 네, 휴가 네. 갔어요. 휴가가 났는데 원래 오늘 13일 날 선방심의가 열리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소집을 누가 해야 되냐? 위원장이 해야 돼요. 아, 방심위원장이. 근데 방심위원장이 지금 사직서 내고 휴가를 가버렸어. 네. 근데 사직서를 내고 나니까 대행도 할 수가 없어. 네. 대행을 하려면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사직서를 냈는데 처리가 돼야 대행이 생길 수 있는데 대행도 못 만들고 애매모호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소집해야 될 방심위원장이 부재하다 보니까 선방심의회의가 취소가 된 상황인 거죠. 자, 유일임 위원장이 이제 사표를 낸 지가 2주 2주 정도 훨씬 됐죠.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후임이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후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선 방심이 없이 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선방심이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사표를 수리를 하는 거예요. 2주 지금 권한대행이 수리할 수 있잖아요. 네. 수리를 하고 나면 지금 2명 있어요. 3명밖에 없어. 9명 중에 지금. 근데 2명이 있는데 예, 예. 그 중에 한 명이 대행을 하는 거야. 그럼 대행은 소집이 가능해요. 역할은 못 하더라도 예를 들면 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데 사직서를 왜 수리를 안 하냐고요. 네. 지금 새로운 사람 임명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그 권한대행이 새로운 사람 임명하게 되잖아요. 임기가 3년이에요. 임기가 또 보장돼 있고 이러면 안 돼. 새로운 정부가 이제 21일이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임명을 해야지. 거기서 해야 된다. 대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행 체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사직서를 왜 수리를 안 하냐고 지금 사직서를 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리를 네. 하면 대행이 2명밖에 없지만 대행이 1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하겠지 그러면 회의는 운영이 돼요 그러면. 근데 이 위원장을 임명하면 안 되고 임명하게 되면 20일 후에 들어올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임명을 해야지 왜 자기들이 임명을 합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대행 체제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걸 안 하고 있어 이조가. 왜 사표 수리를 안 하냐고. 유일임의 사표 수리를 왜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유일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휴가 갔어요. 휴가. 휴가 네. 그만둔 거는 맞아요. 그 사직서 내고 휴가를 갔는데 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매한 처리가 되면 상황이네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처리를 안 하고 있어 이조 지금 대행이. 그래서 휴가 중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 방심위를 열어서 예. 선거 공정성 심의하는 무슨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죠. 조금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회의를 개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방심의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선거 네. 기간만. 네.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보도만 심의를 해요. 근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네. 있는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회의 개최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에요. 방심위원장이죠. 그것만 하면 돼. 이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뭘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렇죠. 그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유일임이 만들었어요. 물론 그 구성된 사람들 회의 소집권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재하니까 이 사람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을 지명해 주면 대행이 소집만 해주면 돼요. 그럼 회의는 그냥 선방심의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 되고. 방심위원은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 선방심위는 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지난 20대 대선 때 예. 저 선방심이 좀 출석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진행자라서 PD가 많이 출석하죠. 걸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바에 안 했으면 좋겠. 뭐 그렇지. 공정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 만약 선방심의가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예. 만약에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뭐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거 형사적으로도 이제 제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고소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방심의가 좀 더 빠르게 처벌하는데 처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는 너무 총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했잖아요. 그게 논란이 되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죠, 사실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해야지, 이쪽 편 공정하게. 들어가지고 딱 그쪽 편에서 계속 재단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재판 가가지고 다 거의 다 졌어요. 다 졌죠. 엉뚱하게 징계를 네. 내려가지고 다 줬어요. 똑같은 그래서 내용 괜히 같습니다. 국가 예산만 낭비했죠. 그러니까요. 변호사비로. 변호사 그런 일이 비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심이 방통위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남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